안녕하세요. 확률과 통계의 10번째 시간 대단원 마무리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35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문제를 먼저 푸시고 선생님과 함께 문제를 해결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문제 1번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정사각형에 내접하는 원을 4등분한 도형으로 서로 다른 8개의 색을 모두 사용을 해서 이 도형의 각 영역을 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고 했습니다. 이 한 영역에는 한 가지 색깔만 칠하고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일단 이 정사각형 안에 내접한 원에서 원을 4등분한 이 모양이 회전하면 일치하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이 밖에 있는 이 영역들이 또 회전하면 일치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우리가 이 정사각형에 내접한 원을 4등분한 도형, 이것을 색칠하는 경우를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서로 다른 8개의 색 중에서 이 원 안에 영역 4개의 색칠하는 색을 고르는 경우를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것은 8개의 색 중에서 4개의 색을 선택하는 것,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4개의 색을 칠할 건데, 이것은 이제 회전하면은 일치하기 때문에 일치하는 것들은 하나의 경우로 쳐줘야겠죠. 따라서 원순열의 수를 구하는 방법으로 구해야겠습니다. 어떻게 구했나요? 네, 4가지 색이니까 4에서 1을 뺀 다음에 팩토리얼을 붙여주면 되겠죠. 따라서 4 빼기 1 팩토리얼. 네, 이것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므로 곱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첫 번째, 가운데 있는 원을 색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테두리를 색칠을 할 건데요. 이 테두리를 색칠을 할 때는 4가지 색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4가지 색을 생각을 해야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 정사각형에 내접하는 원에 4가지 색을 칠했으니까 8개 중에서 4개를 이미 쓴 거예요. 그래서 남은 4개를 그냥 칠해주면 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따로 생각을 하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안에 원의 색이 이미 칠해져 있기 때문에 회전을 하게 되면은 이것은 전부 다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시 얘기하지만 이 안에 원의 색이 이미 다 칠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회전을 시키면 분명히 다른 모양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 테두리 색칠하는 것은 원순열의 수로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순열의 수를 구하는 것과 똑같이 계산을 하셔야 돼요. 따라서 4 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죠. 자, 아까 전에 안에 원을 색칠하는 경우의 수 8C4니까 분자의 8, 7, 6, 5 그다음 분모의 4, 3, 2, 1 이고 3 팩토리얼은 6이죠. 따라서 3, 2, 6 그다음에 이렇게 약분하면은 2, 7에 14, 6, 5, 30 따라서 420 이 첫 번째 경우의 수가 될 것이고요. 테두리를 색칠하는 경우의 수는 4 팩토리얼 24가 되겠죠. 우리는 안에 있는 것과 밖에 있는 테두리를 동시에 색칠을 해야 되기 때문에 2개의 경우의 수를 곱해줘야 최종 답이 나오겠죠. 따라서 420 곱하기 24를 해주면 답은 1080이 되도록 되겠습니다. 문제 2번을 보도록 할게요. 남자 2명과 여자 6명이 보드게임을 하기 위해서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정사각형 모양의 탁자에 둘러앉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때 남자 2명이 탁자의 서로 다른 모서리에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어떤 경우냐면 남자가 이렇게 앉을 때는 같은 모서리에 앉는 거니까 이것은 안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남자가 여기 앉고 여기 앉는 경우는 다른 모서리에 앉았죠. 그래서 이런 경우들만 우리가 카운트를 해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을 다 일일이 세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다른 방법도 분명히 있을 텐데 선생님은 이렇게 풀어볼게요. 남자 2명이 서로 다른 모서리에 앉는 경우의 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하고 거기서 2명이 같은 모서리에 앉는 경우의 수
2를 빼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자, 먼저 지금 남자 2명, 여자 6명으로 총 8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8명이 이렇게 탁자에 둘러앉으니까 처음에 원순열처럼 생각을 해서 8 빼기 1 팩토리얼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이 탁자는 정확히 원 모양이 아니라 네모난 탁자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람들을 회전시켰을 때 분명히 달라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자, 먼저 여기에 남 1, 남 2가 앉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6명이 있겠죠. 자, 이때 우리가 이 사람들을 한 칸씩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켜볼게요. 그러면 남 1, 남 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검은색 경우와 빨간색 경우는 회전시켜서 일치시킬 수 있을까요? 네, 없겠죠. 왜냐하면 첫 번째 경우는 같은 모서리에 남자 2명이 앉은 거고 두 번째 경우는 서로 다른 모서리에 남자 2명이 앉은 거니까 같은 경우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이 상황을 볼게요. 남 1, 남 2 한 번 더 오른쪽으로 옮겨서 이렇게 앉게 되면 빨간색과 파란색 경우는 탁자를 회전시키면 일치되는 경우가 생기겠죠.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1번 그리고 2번 두 가지 경우가 서로 다른 경우가 생긴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전에 구한 원순열의 수에서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 다른 경우를 곱해야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남자 2명이 같은 모서리에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일단은 이렇게 남자 2명이 앉는 모서리를 택하는 경우가 있겠죠. 하나, 둘, 셋, 넷. 총 4가지 경우가 있을 거고요. 이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니까 4C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6명이 자리를 앉겠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여기에 남자 2명이 앉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자 6명이 이렇게 앉게 됩니다. 근데 이 여자들만 봤을 때 이 사람들을 회전을 시키면은 같은 경우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순열의 수 구하듯이 구해주시면 돼요. 왜냐면 남자들이 이미 앉아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곱하기 6 팩토리얼. 그 다음에 이제 이 남자 2명이 지금 앉아있으니까 이 2명끼리 서로 자리를 바꾸는 수를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것이 2가지가 있으니까 곱하기 2를 해주시면 남자 2명이 같은 모서리에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전체 경우에서 두 번째 경우를 빼줘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여러분들 포인트가 있죠. 자, 이 남자가 여기에 앉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정해진 것을 이렇게 모서리별로 아예 회전을 시켜버리면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같아지는 경우가 총 4가지가 나와요. 따라서 이것을 같은 경우를 중복해서 세워주면 안 되기 때문에 4분의 1로 곱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전체에서 우리가 방금 구한 경우의 수를 빼주면 답이 나오겠죠. 먼저 7 팩토리얼 곱하기 2 마이너스 4C1은 4니까 이렇게 약분이 되어서 6 팩토리얼 곱하기 2가 돼요. 그러면 7 팩토리얼은 여러분들 그냥 계산을 해주셔도 되는데 저는 조금 계산을 쉽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 팩토리얼은 6 팩토리얼 곱하기 7이죠. 2와 곱해서 14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6 팩토리얼 같은 게 생기기 때문에 같은 것으로 묶어주면 14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럼 6 팩토리얼은 720이니까 720 곱하기 12 이렇게 계산이 간단해지죠. 따라서 계산을 하시면 답은 8642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두 집합 A 그리고 B에 대하여 A에서 B로의 함수 F 중에서 F3이 7이 아닌 것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생각을 해봅시다. A에서 B로의 함수가 굉장히 많을 텐데 F3이 7이 아닌 것을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다른 케이스들을 일일이 계산을 해서 계산을 해줄 수도 있겠지만 제일 쉬운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전체에서 F3은 7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빼주면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써볼게요.
그러면 전체 함수의 개수부터 구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1은 5, 6, 7, 8, 9 5개의 선택지가 있으니까 5, 2도, 3도, 4도 모두 5개의 선택지가 있죠. 따라서 이것은 중복 순열을 이용해서 5파이 4라고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F3은 7을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를 구할 때는 F3은 항상 7이기 때문에 이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1과 2와 4에 대한 함수값만 정해주면 되겠죠. 1과 2와 4는 각각 5가지의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5파이 3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파이 4에서 5파이 3을 빼면 5의 4제곱에서 5의 세제곱을 빼는 것이니 결국에는 5의 세제곱으로 묶어주게 되면 5 빼기 1, 물론 그냥 계산하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겠죠? 125 곱하기 4니까 답은 500이 되겠습니다. 문제 4번입니다. 1, 2, 3, 4, 5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4개를 뽑아서 4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여기서 100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의 합이 6인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 문제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1, 2, 3, 4, 5 중에서 중복 허용해서 4개를 뽑는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4개의 카드 자리를 만들어 놓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100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의 합이 6이 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첫 번째 카드와 네 번째 카드에 적힌 숫자의 합이 6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1, 2, 3, 4, 5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뽑는다고 했으니까 카드를 쓸 수 있는 건 1, 2, 3, 4, 5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카드와 네 번째 카드를 합쳐서 6이 되도록 하는 1부터 5까지의 자연수 2개를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먼저 1, 5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 다음에 2, 4 이런 경우가 있을 거고 세 번째 3, 3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 다음에 4, 2 그리고 5, 1 이렇게 총 5가지의 경우가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경우를 볼게요. 이미 1000의 자리와 1의 자리에 숫자가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는 10의 자리, 100의 자리에 숫자만 결정을 해주면 돼요. 이것은 5개의 숫자 중에서 아무거나 들어가도 되는 거니까 5파이 2가 되겠죠. 이번의 경우도 10의 자리, 100의 자리의 숫자만 정해주면 되는 것이니까 5파이 2가 돼요. 3번, 4번, 5번의 경우도 모두 5파이 2의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5파이 2의 경우의 수에다가 총 5가지의 경우가 있었으니까 2개를 곱해주면 되겠죠. 즉 5의 제곱 곱하기 5니까 답은 125가 되겠습니다. 문제 5번을 볼게요. 집합 x가 1, 2, 3, 4, 5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하여 x에서 x로의 함수 f 중에서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조건에 맞춰서 어떤 경우를 지켜야 되는지를 차근차근 보도록 할게요. 자, 가를 보시면 f4가 짝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x에서 x로의 함수니까 함수값으로 가질 수 있는 것도 x의 원소인 1, 2, 3, 4, 5 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f4의 값이 짝수다라고 했으니 F4는 무엇을 값으로 가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F4는 1번 2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F4는 또 다른 짝수인 4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가조건을 모두 이용을 했고 나조건으로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 x가 4보다 작으면 fx는 f4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생각을 해볼게요. x가 4보다 작으면 이라고 했으니까 1, 2, 3, 2, 4보다 작으면 이때 f1, f2, f3은 F4보다는 크거나 같겠죠? 즉, 2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1, 2, 3은 결국에는 2보다 크거나 같은 원소에 대응되어야 되는 거니까 1, 2, 3은 어디에 대응돼야 되냐면 2, 3, 4, 5에 대응이 돼야 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이런 경우를 모두 생각을 해볼까요? 자, 1, 2, 3이 2, 3, 4, 5에 대응을 할 수 있고
각각 1, 2, 3 각각 2, 3, 4, 5 네 가지의 그 선택지가 있으니까 이것은 중복순열의 수로 생각을 해서 4, 파이 3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1, 2, 3, 4 그 다음에 5에 대해서 함수값을 정해줄 건데 5는 4보다 커요. 다조건에 의해서 5는 4보다 크면 F5는 F4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F4가 2라고 했으니까 F5는 1 아니면 2여야 되는 거죠. 5는 1, 2의 대응. 그러면 F5가 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이 두 가지 경우의 수를 곱해줬을 때 F4는 2라는 경우에서의 총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밑에 써보면 여기다 쓸까요? 1번의 경우 4파이 3 곱하기 2라고 경우의 수를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산을 하면 4의 세제곱 곱하기 2니까 128이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2번을 보면은 F4가 4인 경우입니다. 1, 2, 3이 4보다 작다. 이때 F1, F2, F3 이것은 F4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이번에 F4가 4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1, 2, 3은 어디에 대응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4, 5에 대응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이때 총 가능한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1, 2, 3 각각 지금 4, 5 두 개의 숫자에 대응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치, 이것은 2, 파이 3이 되겠죠. 이제 5가 어디에 대응되는지를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5는 4보다 크다. 2는 다조건을 이용해서 F5는 F4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게 되겠죠. 근데 F4가 지금 4라고 했으니까 5는 어디에 대응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5는 1, 2, 3, 4에 대응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총 4가지가 되겠죠. 따라서 이 두 가지 경우의 수를 곱해주면 이번 경우에 대해서 총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파이 3 곱하기 4 하면 2의 세제곱 곱하기 4니까 32가 되겠죠. 우리는 모든 함수의 개수를 구해야 되니까 1번의 경우 더하기 2번의 경우를 해서 답을 구해줄 수가 있어요. 128 더하기 32 해서 총 경우는 160. 따라서 함수의 개수는 160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아래 그림과 같은 도로망이 있고 A 지점에서 출발하여 B 지점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먼저 A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수를 활용을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문제를 보면은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게 있는 게 이것이 다 일정한 모양으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되게 긴 직사각형도 있고 짧은 직사각형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는 경우가 모두 다르겠죠. 여러분들 생각을 해봅시다. 자, A에서 B까지 이렇게 갈 건데 여기에서 절대로 뒤로 백하지 않고 무조건 직진하는 경우라고만 생각을 했을 때 반드시 지나야 되는 포인트들을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A에서 B로 갈 때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겠죠. 이때는 여기를 반드시 변곡점으로 딱 지나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렇게 만약에 간다고 할 때 지금 요 모양 보이시나요? 요 모양과 요 모양은 지금 같은 모양이 반복되어 있으니까 이제 거의 우리가 알고 있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수를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이 지점, 이 경로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죠. 첫 번째,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각각 경우의 수를 곱해주는 그 포인트가 여기니까요. 자, 그 다음에 똑같이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또 보여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때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보이죠? 여기.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이때 요 포인트.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4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이 각각의 포인트들에 이름을 붙여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기역, 니은, 디귿, 리을으로 포인트에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최단거리로 가는 경우를 1번 A에서 기역으로 갔다가 B로 가는 경우, 이것은 이렇게 가는 경우 하나밖에 없었죠. 따라서 이때의 경우의 수는 한 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경우, A에서 니은으로 갔다가 B로 가는 경우를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경우는 아까 봤듯이 A에서 니은으로 가는 경우, 그리고 니은에서 B로 가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A에서 니은으로 가는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가로로 2번, 그리고 세로로 2번 가는 경우니까 이때는 4팩을 2팩 곱하기 2팩으로 나누는 경우의 수를 구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니은에서 B로 가는 것은 아래로 1번, 오른쪽으로 4번 가는 거니까 5팩을 4팩으로 나눠주면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어요.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니까 두 개의 경우의 수를 곱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4, 3, 2, 1을 2 곱하기 2로 나눠주게 되면 3, 2, 그래서 6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4팩분의 5팩은 5만 남으니까 6, 5, 30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경우를 볼까요? 세 번째 경우는 A에서 디귿으로 갔다가 B로 가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때는 여기, 요 직사각형과 요 직사각형의 경로를 따른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A에서 D까지 가는 경우의 수에다가 디귿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면 되겠죠. A에서 디귿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오른쪽으로 4번, 아래쪽으로 1번 해서 5팩토리얼을 4팩토리얼로 나누는 거. 그 다음에 디귿에서 B로 가는 거는 오른쪽으로 2번, 아래쪽으로 2번이니까 4팩을 2팩, 2팩 이렇게 나눠주는 거. 위에 있는 2번과 계산이 같네요. 답은 30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4번을 보시면은요. 이것은 이제 A에서 리을을 거쳤다가 B로 가는 것이니까 이렇게 한 가지 경우밖에 없겠죠. 따라서 1. 이 4가지 경우를 모두 더해주면 전체 경우의 수가 나올 거예요. 따라서 답을 구하면 62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일일이 쓰는 방법을 잠깐 소개를 하면 우리가 일단은 그냥 가로로 또는 세로로 이 만나는 점마다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1로 쭉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이렇게 대각선끼리 만나는 곳에서는 대각선끼리 있는 모이는 수를 더해줘서 2 이렇게 씁시다. 이렇게 더해서 3, 이렇게 더해서 4, 이렇게 더해서 5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이렇게 더해서 3, 이렇게 더해서 6 이렇게 여기서는 이렇게 길게 더해주는 것이 중요해요. 이때는 7이 되겠죠. 다음 여기 이 자리에다가 숫자를 뭘 쓸지가 잘 모르겠죠. 자, 이 자리에 뭘 써주시면 되냐면은 지금 여기 부분 있죠. 여기 부분에서 이 파란색 부분, 초록색에서 파란색 부분으로 가는 경우는 딱히 새로 더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냥 앞으로 가기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왼쪽에 있는 것을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6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이때는 이렇게 만나니까 13 써줄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부분은 이렇게 만나니까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이렇게 만나면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위쪽 상단에도 만나니까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분에서 그냥 이렇게 갈 것이고 이렇게 더해주면 이렇게 더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더해주면 뭐가 됩니까? 네, 이렇게 되고 마지막으로 더해주면 이렇게 똑같이 60이라는 결론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자연수 n의 순서를 고려해서 이 이하의 자연수의 합으로 나타내는 경우의 수를 이렇게 나타내도록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n사를 구하고자 할 때 이것은 이 이하의 자연수, 즉 1 또는 2의 합으로 나타내는 경우의 수를 의미하는 것이니까 1을 4번 더하거나 아니면 2 한 번 껴서 이렇게 어디에 이렇게 2를 끼는지, 그리고 여기 2 더하기 2 해가지고 총 5가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n사는 5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112와 121과 211이 다르다, 즉 순서를 고려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n7을 만약에 구하게 된다면 일단 7은 1 몇 개와 2 몇 개로 만들 수 있는지 그 경우를 나누고 각 경우에 대해서 순서를 고려해서 나올 수 있는 경우들을 모두 구한 다음에 총 경우를 구해야겠죠. 그래서 따라서 첫 번째 7을 만들려면 1 몇 개, 2 몇 개가 필요한지를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경우로 2가 3개, 1이 1개 필요하겠죠. 두 번째 2가 2개, 1이 3개 필요할 거고요. 세 번째 2가 1개, 그리고 1이 5개 필요할 거고, 네 번째로는 1만 이렇게 7개 있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경우 2가 3개, 1이 1개 있는 경우, 이것을 서로 2가 3개고 1이 하나인 총 4개의 숫자를 배열하는 것이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써야겠죠. 총 4가지 숫자 중에서 같은 것이 3개 있으므로 이렇게 3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된다. 이때 4라는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죠. 두 번째 케이스는 5개의 숫자가 있는데 2가 같은 것으로 2개, 1이 같은 것으로 3개 있으니까 이렇게 구해주게 되면 이렇게 해서 답은 10이 되겠고요. 다음 3번을 보시면 서로 여기서 6개의 숫자가 있고 1이 5개로 같으니까 5팩분의 6팩 해서 6이 되겠죠. 다음에 1만 있는 경우는 한 가지 경우밖에 없을 겁니다. 따라서 4, 10, 6, 1을 모두 더해 주시면 뭐가 될까요? 네, 21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8번을 보도록 할게요. 세 종류의 카드가 각각 3장씩 총 9장의 카드가 있는 주머니에서 5장의 카드를 동시에 꺼낼 때 세 종류의 카드가 적어도 한 장씩 포함되도록 하는 경우를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은 한번 카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빨간 카드 3장, 파란 카드 3장, 그리고 노란 카드 3장, 총 9장의 카드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여기에서 5장의 카드를 동시에 꺼낼 거고요. 세 종류가 적어도 한 장씩은 포함되도록 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5장 중에서 3장을 이미 이렇게 뽑았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남은 6장의 카드 중에서 2장을 뽑기만 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때 빨간색 2장을 뽑아도 되고 파란색 2장을 뽑아도 되고 노란색 2장을 뽑아도 돼요. 그리고 같은 종류의 카드는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의 순서는 고려하지 않겠죠. 결국 이것은 우리가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중에서 중복을 허용을 해서 2개를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라는 것과 같은 것이죠. 즉 이것은 중복조합의 수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랑 똑같다고 할 수 있어요. 빨강, 파랑, 노랑 3가지 종류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2개를 뽑는 거니까 이것은 3H2라고 쓸 수가 있겠죠. 따라서 계산을 해보면 3 더하기 201, 4C2니까 분자는 4 곱하기 3, 그리고 분모는 2 해서 계산을 하시면 6이 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9번을 보도록 할게요.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세 자연수 ABC의 순서상 ABC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이때 조건 가를 보면 ABC의 합은 홀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3개의 숫자를 더해서 홀수가 나오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이때는 첫 번째 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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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홀수만 3개를 더하는 경우에 합이 홀수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홀수, 그리고 짝수, 짝수 이렇게 3개의 숫자를 더하면 홀수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2가지 경우에 대해서만 우리는 생각을 해보겠다라는 것이고요. 나 조건을 보면은 지금 A는 B보다 작거나 같고 C는
B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C는 1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 A, B, C라는 숫자들은 순서가 이미 정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A, B, C의 순서를 따로 정해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는 뽑기만 하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경우를 볼게요. 홀홀홀, 그러니까 우리가 홀수를 3개를 뽑을 건데 지금 등호가 있으니까 중복을 허용을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 10보다 작은 홀수들 중에서 3개를 중복해서 뽑는 거니까 일단 10보다 작은 홀수를 생각을 해봅시다. 그것은 1, 3, 5, 7, 9가 있죠. 그래서 1, 3, 5, 7, 9 5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3개를 뽑는 경우니까 5, H, 3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뭐가 됩니까? 네, 7, C, 3이죠. 계산을 하면 이렇게, 그리고 분모도 계산을 하면 이렇게, 그래서 3이 6, 약분하면 35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홀수 하나 그리고 짝수 2개를 뽑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짝수는 등호가 있기 때문에 중복을 허용해서 뽑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홀수는 어차피 5개가 있기 때문에 5C1이 될 것이고요. 하나만 뽑으면 되니까 뭐 중복을 허용하거나 자식 뭐 그런 게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짝수는 2, 4, 6, 8, 10이 있는데 이 5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2개를 뽑는 거니까 네, 5, H, 2가 되겠죠. 이것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니까 곱해서 경우의 수를 구해줘야 될 거예요. 5C1은 5고요. 5H2는 6C2죠. 그러면 이것은 5 곱하기 분자는 6, 분모는 2 해서 계산을 하시면 75가 됩니다. 그럼 우리는 2가지 경우의 수를 더해서 최종 답을 구해줘야 되니까 35 더하기 75 해서 최종 답은 110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일단 여기까지 문제를 풀고 10번부터는 그 다음 동영상에서 이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